자, 우리가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이에 크로멜의 공화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명예혁명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에 청교도 혁명처럼 내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예롭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혁명이 일어났다 해서 자기들 스스로 뽕에 취해가지고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왕정복고를 해가지고 찰스 1세의 장남이었던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의 왕으로 돌아옵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찰스 2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찰스 저거 아버지를 죽였는데, 물론 찰스 2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한 일이 이제 그 아버지 죽이는데 관련된 사람들 복수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찰스 2세가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찰스 2세가 계속 친가톨릭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는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1673년 심사령이라는 거는 심사한다는 거예요. 뭐 공직자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도, 영국 국교회가 아닌 애들은 공직에 취임을 못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679년 인신보호령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인신보호령을 제정해서 불법 체포 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찰스 2세의 어떤 친가톨릭 정책이라든가 전제왕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찰스 2세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왕당파지요. 얘들이 이제 토리당, 그리고 의회를 따르는 얘들을 휘그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현재의 보수당이 되고 얘들이 현재의 뭐 자유당으로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찰스 2세는요 본인의 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꼴 안 봐요. 그리고 그 전에 청교도 혁명에서도 그랬듯이 아무래도 의회에서 힘들게 데리고 온 사람인데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쫓아내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하여튼 찰스 2세도 그렇고 청교도 혁명 때 제임스 1세 겸 6세,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고 하니까 고도 그랬고, 하여튼 걔들은 천수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찰스 2세가 죽고 나서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네, 제임스 2세. 1685년에서 1688년까지 짧게 있었던 제임스 2세이자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7세가 되는데, 요 제임스 2세가 왕이 되더니만 의회에서 만들어놨던 심사령과 인신보호령을 다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군대를 키워요. 군대를 키웁니다. 네, 군대를 키워요. 상비군을 키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의회에서 이제 움찔한 거죠. 쟤가 진짜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의회에서는 당시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 그리고 그 부인인 메리, 이 메리가 제임스 2세의 딸이에요. 딸. 저거 아버지 몰아내자니까 또 조탁하고 온다? 희한하죠.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와요. 그래가지고
이 의회가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과 메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군대를 막 이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예, 얘들을 데리고 옴.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 2세는 있는 부대로 좀 맞서 싸워보려 그랬는데 잘 안 돼.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왕으로서 영국을 통치합니다. 윌리엄은 윌리엄 3세, 메리는 그 전에 블러디 메리가 있었으니까 메리 2세. 예, 이 친구가 1689년에서 1702년. 그리고 이 친구가 1689년에서 1694년. 그래서 새로운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공동왕을 맞이해서 의회는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거야. 그게 권리장전이라는 거예요. 1689년에 나온 권리장전을 승인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Bills of Right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이 다 이걸로 끝나요. 의회의 승인 없이 뭐 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시리즈예요. 네.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뭐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거는 사실 권리청원에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키울 수 없다. 요 세트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서 했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견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가 군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혁명적인 조치들이 계속 나옵니다. 의회가 군대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비국교도 애들도 예배의 자유를 준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는 3년 동안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된다. 1694년. 왜냐하면 뭐 하면은 의회 해산시키고 뭐 이래 하니까.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뭐 검열 금지.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왕위 계승법이라고 1701년.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3세가 이 메리 윌리엄 앤 메리가 이게 후손들이 다 일찍 죽나 뭐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로 도망갔던 제임스 2세 아들이 왕자리 갖고 온나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따지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뭐 왕위 계승법, 비국교. 영국 왕은 영국 국교회여야만 해. 요거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죽고 나서 이 메리 2세의 여동생인 앤 여왕이 통치를 하게 되죠. 1702년부터 14년까지.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의회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영국에는 대륙과 다른 입헌 군주제, 군주의 권한을 헌법이 다 제약하는 입헌 군주제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아예 국왕의 어떤 계승도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왕위 계승법 봐요. 요런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영국은 1707년 통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대가 끊기거든요. 이 제임스 계통 대가 끊기면서 이 스코틀랜드를 결합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결합해서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연합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있으면 영국 아일랜드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의 영국이라고 하면은 여기 윗동가리 요 북아일랜드만 남죠. 북아일랜드만 많고 요 아일랜드가 1920년대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독립국.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부터 이제 가톨릭이 세요. 가톨릭이 세거든. 가톨릭 자꾸 가톨릭이 세거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아일랜드 애들이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제임스 2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아일랜드에서 계속 막 도와주고 지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하여튼 이때 당시 불쏘시개처럼 계속 남아있다가 결국에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앤 여왕이 또 후사 없이 죽거든요. 앤 여왕 사후에는 조지 1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지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도 몰라.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독일의 그 하노버 지역이라고, 그래서 얘들을 이제 하노버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노버 왕조. 이제 스튜어트 왕조, 앤 여왕이 죽고 나서 스튜어트 왕조가 대가 끊기고 하노버 왕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게 윈저 왕조예요. 하노버가 이게 독일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독일에서 온 거 맞지만은 그래도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독일하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는데 어떻게 이 독일 이름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윈저라고 나중에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조지 1세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몰라요. 영어 몰라. 뭐 독일은 알겠지 뭐. 그래 놓으니까 물론 상류층들끼리는 뭐 프랑스어 쓰고 하지만은 대화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조지 1세부터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 그래. 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 인정할게. 근데 통치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됐지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